예, 8월 마지막 날 31일 장마가 뭐 프로입니다. 자, 이번 달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사실 고생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 매매하시고 홀딩하시고 뭐 저가 매수하시고 기다리신다고 이 조정 8월장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시장의 어떤 기준을 좀 잡고 저희 매매라든지 9월 전략도 잠깐 말씀드릴 거니까 좀 중요합니다. 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달 전, 불과 한 달 전이었어요. 7월달 마지막에 2차전 실적이 나온 이후에 개인의 오버슈팅, 듣도 보도 못했던 외국인 기관의 그 공매도의 쇼커버링, 쇼스 퀴즈까지 아주 치욕을 당했죠. 저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당한 거는 처음 봤어요, 사실은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개인들이 파워가 많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제가 내용을 방송으로 찍었었는데, 자, 7월에 어떤 대장 섹터는 여전히 2차 전지였죠. 그 오버슈팅을 했고 외국인의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왔지만 한마디로 그냥 수급판에 난리 부르스였습니다. 자, 8월 달에 조정을 받았어요. 받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뭐 중국 부동산이다, 미국의 장기금리다, 여러 가지 나스닥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뭐 좀 빠지는 거 아니냐, 별별 또 안 좋은 소리 나오면서 뭐 중국 뭐 리먼까지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정시의 본격적인 조정이 아니라 이것도 빌미가 될 수 있다. 공부를 하자. 빠질 때는 항상 매크로를 봐야 된다. 매크로가 핑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공부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자, 금리 공부, 환율 공부, 그다음 우리나라 특징인 개인 수급까지 공부를 시켜드리면서 우리는 8월달을 잘 거쳐왔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자신 있게 밑에서 사고 뭐 언더슈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작년에 제가 시장을 2차전지 말씀드리고 했던 거랑 맥락은 똑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큰형님,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나 수급을 저는 보는 겁니다. 뭐 반도체, 코스닥,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코스피 흐름, 우리나라도 봐야 되겠지만 이 외국인의 선물이나 현물 매매가 솔직히 관망이었어요. 지금 그 사이 엄청 등락심하고 힘들다 했지만 외국인들은 한 두 발짝 떨어져서 우리나라 관망했습니다, 사실. 물론 선물은 초기에 좀 때렸죠. 하지만 그 뒤에 저는 매수를 좀 기다리고 있고 지금 찔끔찔끔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큰 흐름 보는 빅피처를 그리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사실 그냥 관망하면서 저점 매수, 반등 준에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제가 매크로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 2차전지 기준을 잡아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매크로 말씀드리고 중국 관련 역사 얘기까지 드리면서 이 조정의 빌미를 만들었던 미중의 매크로가 어떻게 판단되고 있죠. 지금은 아직 안정화는 100%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위험했고 그렇게 공포스러웠던 그런 흐름이 안정화되는 과정까지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결국 시장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중간에 우리끼리 말씀드렸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화면에 코스닥이 월봉을 띄워놨습니다. 매매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급해지고 시간을 많이 들이게 돼요. 하지만 조금 길게,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반기, 내년 전망을 하면 여유가 생기죠. 그런 패턴을 사실 우리 개인은 잘 안 하지만 시장을 갖고 있는 이 빅머니들, 큰 흐름들은 다 하고 있어요. 연간 전략, 분기 전략, 그다음 월간을 말씀드리는 건데, 8월 초에 우리가 월봉 시작할 때 조정을 받는다고 현금 비중 확보했지 않습니까? 9월 달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8월 조정 받았으니까 다시 반등해서 날아가자, 그런 건 아닙니다. 왜? 아직 미중이 안정은 덜 됐지 않습니까? 최악의 위기는 벗어났지만 안정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조심은 해야 돼요. 하지만 가장 제가 시장의 주력으로 보는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를 찍고 있잖아요. 비중은 약간씩 다르지만 어땠어요? 등락은 있지만 그렇게 크게 많이 못 올랐죠. 그 중에서 우리는 강한 그 위주로 포트를 선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장이 안 좋거나 조정받을 때는 그게 기회인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물이 당기면도 했죠, 우리는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매월 만에 빅머니 전략을 말씀드리고 제가 9월에 대해서 그 흐름을 제가 따라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한국 증시는 여전히 수급판이에요. 요새 기관들 레포트 보셨어요? 저도 그것도 처음 봤는데 기관들이나 정권사 레포트를 낼 때 개인 매수 종목을 바라고 나옵니다. 제목을 대놓고 그래요. 예전에 개인들은 그냥 머리알이었고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추세를 못 만들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동학이기를 제가 자칭 칭하는 분들이 그 시장을 변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에코프로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정말 변동성 큰 거를 자꾸 만드는 성격이 있거든요. 단기를 많이 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변동성 내에서 큰 추세를 보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좀 많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오늘 보시면 별로 안 움직여도 매매가 엄청 많아요. 에코프로 사실 한 3, 4%, 한 3% 움직였지 않습니까? 거래 대금은 올해 우리 시장에서 한 세 번째 될 거예요. 안 움직여도
계속 단타를 치는 겁니다. 왜? 이거 샀다가 지어 갔다가 여기 갔다 왔다 그런 게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건 의미 없죠 우리한테. 그런 거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7월달에 오버슈팅했지만 8월달에 조정을 잘 잡았고 저점 매수했고 매크로 부분도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저는 9월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좋았던 시장의 주도 업종이었던 2차전지, 코어주들 계속 말씀드린 거 있죠. 반도체나 바이오는 비중 조절해드릴 건데 그 외 잡다한 테마들이 되게 많았어요. 8월 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 거고 9월은 그런 다시 메인 섹터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8월 조종장 한 달 고생하셨고 이제는 9월을 기대하면서 시장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월 초에 한번 또 조질 수도 있어요. 올해 1월달 기억나세요? 올해 1월달 바닥 찍을 때. 근데 8월달 요번에 8월 1일날 기억나세요? 한번 또 심리를 테스트할 수 있어요. 원래 시장의 흐름들은 이 심리학하고 왔다 갔다 하는 개미들을 싫어합니다. 숭악한 놈들이에요. 그런 멘탈 잘 잡으시고 그들은 저 따라 잘 보시면 됩니다. 저는 시장 이야기를 매크로와 투자 매매 실전으로 적용시켜서 콜라보로 말씀드리고 있는 제리 실전 주식 투자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감 정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상방 코어주들 계속 말씀드렸던 2차전지 에코프로나 포스코들은 오히려 연말로 월말에 지금 같은 케이스에는 사기 좋아요. 조금 음봉이나 조용하다 해서 딴 것도 보는 게 많으시겠지만 이럴 때는 월말에 차라리 그런 종목 우리가 들고 넘어가는 것처럼 매수도 괜찮은 거라 저는 판단합니다. 미국 증시는 사실 골디락스라 좀 살짝 얘기 나오고 있어요. 왜? 물가도 잡히고 경기도 연착륙이 잘 되는데 증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운 과정 관리입니다. 그런 거 보면서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여전히 미국 경기는 큰 흐름 괜찮습니다. 미국의 기준이에요. 오늘 글을 좀 이것저것 많이 적어놨는데 항상 제가 선택 집중을 하고 개별적인 것들은 눈 너무 돌리지 마시고 하시더라 조금만 하시라 그런 얘기 드리면서 개별주들은 공부용이다. 일부 매매만 하시라 이런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양아치 무빙 피하는 게 사실 저는 여러분한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오른다고 좋은 게 사실 아닙니다. 얼마나 개들이 또 뒤통수 치는 걸 제가 뻔히 보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짜잘한 걸 잘 안 하는 거예요.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2차전지는 전반적으로 등락과 종목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레인보우 물론 상한가 들어가긴 했지만 시장 1등은 포스코 DX라 봐요. 제가 보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포스코 DX가 오늘 많이 올랐다가 막판에 또 땡겼네. 방송 찍는서 3% 올랐네요. 어쨌든 좋은 겁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제가 계속 이제 그 중기 비중 남은 분들 계세요. 이게 다 있는 건 아니고 중기 비중 남은 분들만 있을 텐데 불하지 마세요. 2차전지 내에서 흐름 자체를 좋아지는 선순환 만들 수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순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존 말씀드렸던 이게 이미 벌써 다 버렸는데 한 6만원 근처 가면 제가 고가 물량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6만원대부터는 근처부터는 익절하는 게 저는 좋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부분적으로 하면서 제가 우리끼리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들어갈지 안 갈지 위에서 물량 소화될지를 볼 건데 일단 흐름 자체는 괜찮다. 그래서 홀딩 구간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1등이라 저는 판단하고요. 자, 에코프로는 오늘 좀 왔다 갔다 했죠. 자, 오늘 장 끝나고 장 마감 때 들어옵니다. MSCI가 들어와서 확 날린다는 건 아니지만 이 수급이 중요한 우리나라 장세에서 이 외국인의 큰 수급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버텼고 9월 달에는 뭐 출렁거릴 수 있지만 오늘도 많이 출렁거렸죠. 제가 장중에 잡아드리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 MSCI 그 수급이 들어온다. 기대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니까 사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들어오면 파는 겁니다. 별별 사람 다 있죠. 그런 매도 때문에 장중에 빠졌지만 어차피 들어올 건데 왜 9월달 놔둬야지 그런 수급 들어와서 다시 정상화 시킨 거예요. 그런 단기 등락 신경 쓰지 마시고 큰흐름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에코프로 H에는 어차피 에코프로랑 같이 가기 때문에 이 박스 유지하기 때문에 그냥 홀딩입니다. 에코프로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자, DX 말씀드렸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 포스코 홀딩스, 엠텍 다 똑같아요. 말씀드렸지만 7월 달에 좋았고 8월 달에 조정받은 대장주들입니다. 이런 애들은 8월 달에 좋게 보는 거예요. 다시 코어주들, 메인주들이 9월 달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보세요. 자, 2차전지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되고 반도체 오늘도 쉬었죠. 자, 근데 미국이 지금 나스닥이 아직 계속 그렇고 지표가 말씀드릴 게 있다 그랬죠. 이틀 더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인 수급도 크게 안 들어와요. 오늘 코스닥을 사지 코스피는 크게 안 사고 코스피 선물도 그냥 관망 정도 플러스 약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박스 하단가 다시 떨어졌고요.
하이닉스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부장 종목은 들고 계시면 돼요. 특별한 거 없어요. 어차피 얘들도 메인이었으니까. 자, 바이오는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 있습니다. 바이오 보시면 그동안 큰 것들 SK 관련 뭐 셀트리온, 한미 같은 것들은 왔다 갔다 좀 약하죠. 자,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종목들이 불뚝불뚝 사오는 게 보여요. 저도 보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금리나 모드로 가면 바이오로 봐야 된다. 하지만 여전히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실적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바이오는 사실 실적을 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 제가 봐도 지금 근래 올라가는 것 중에 꽤 괜찮은 것들이 적자 보는 원래 바이오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앞으로 볼 때 종목 선별에서 수급화를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괜찮아 보이는 것들은 제가 좀 더 잘 보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오늘 당뇨 3인방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게 양아치 무빙이에요. 막판에 그냥 250 빼요. 그냥 250 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아직 중심이 잡히기 힘든 그런 거라 보시면 되고요. 자, 포스코 DX 말고 오늘 로봇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별표까지 붙여놨는데 삼성과 한화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뉴스가 상당히 큰 효과가 있죠. 그동안 테마라 봤는데 제가 종목별로 보다가 유진 로봇도 고가에서 절반 팔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시면 삼성에서 2025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인간으로 대체하겠다. 그 머스크 테슬라가 말했던 그런 얘기 같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플러스 요건. 한화에서도 김동관 그 셋째 아들이죠. 그분이 협동 로봇에 신규로 사업 진출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레인보우가 상 들어왔어요. 레인보우는 사실 제가 1월 초에 한 70% 수익 났던 거라서 그냥 보고 있었는데, 사실 저번에 저 팔라 말씀드렸죠. 이때 팔라 말씀드렸습니다. 팔고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죽지 않으니까 또 나올 때 이렇게 붙였어요. 일단 내 생각보다 좀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저는 위에서 파는 게 맞다 판단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T로보틱스 중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얘도 지금 고가 났다가 윗골이 좀 많이 달았죠. 하지만 얘는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메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들이 자꾸자꾸씩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량 좀 매매하시면서 들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유진 노브스 어제 반 팔라고 말씀드렸던 반 남았는 거 있죠. 또 곳에 또 방송진에서 띄었던데 제가 같은 위에는 팔았을 것 같은데 적당히 팔고 조금 짧게 매매하시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메인이 아니다 보니 그래요. 자, 그리고 중국 관련 오늘도 약하긴 한데 롯데관광은 아직 그냥 보유하는 측면입니다. 그렇고 나머지 제가 중국 살 바에는 에스테틱, 피부 미용을 사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상승이 계속 나와요. 이거는 사실 뭐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냥 보고 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냥 적어놓은 것들 있죠. 이게 그 메인입니다.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서 시장 측면에서 꾸준히 큰 거래는 아니에요. 그건 추세가 좋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들어오게 되면 매출 성장도 꽤 지금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스테틱 등을 같이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MSCI 관련해서 이제 장 끝나고 들어오는 게 에코프로 말고 JYP나 하나오션 있죠. JYP나 하나오션은 막판에 좀 밀렸을 거예요. 에코프로보다 약했을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수급 나오기 전에 샀던 사람들이 그때 파는 겁니다. 하지만 수급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종목별로 관심을 좀 같이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FTSE 지수에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왜 말씀 안 드리냐면 글로벌 빅머니 중에서 MSCI가 80% 90%예요. 영국 관련 FTSE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 드려요.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메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항상 조심하고 손실 회피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근래 들어서 고려아연이 어제 현대차에서 지분도 5% 가져가고, 고려아연이 얼마 전에 예전이었죠. 2차전지 초기 때 2차전지 들어오면서 초기 올랐는데 많이 먹고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 니켈 강산 이슈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추천 안 드려요. 고려아연이 우량 주고 뭐 현대차에서 지분까지 샀으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준에 봤을 때는 어떤 모멘트나 수급 측면에서 여전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만 기간에 좋게 얘기하고 큰 대형주라더라도 LNF 같은 거예요. LNF 같은 거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추천 안 드리고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좀 의미 있는 얘기인데,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안 좋은 거 뭐냐? 미국 증시를 볼 때 되게 장점으로 보는 이유가 되게 투명해요. 투명합니다. 뭔가 잘못하거나 장난치면 걔들은 그냥 평생 못 갚을 돈을 때려버리잖아요. 엄청나게. 근데 지금 고려아연도 마찬가지겠지만 발표를 하고 나서 그제는 올라버려요. 어떻게 재료가 샜는지, 그때 아라피 쌤도 말씀드렸죠. 재료가 샜는지 미리 올라와서 하다가 재료가 나오면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소산유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이런 행태가 우리나라에 되게 나오는데 되게 단점이에요. 안 좋은 겁니다. 감안해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판단한 부분은 뭐냐면 요 근래 제가 아는 시장에서 어떤 되게 엄청 큰 거물들이 많아요. 한 10수년간 20년간 잘했던 거물들을 이 금융당국에서 지금 수사를 되게 강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뭐 아직도 성에 차진 않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꽤 금융 관련 이슈들 이런 것들을 자리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는데 점수를 좀 쳐주고 싶습니다. 뭐 그런 거 잠깐 말씀드리고요. RF세미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갑자기 물량 받고 확 떨어졌어요. 한번 체크를 해드리는 건데 물량 장난 맞춘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물량대거든요. 아침에 찍고 바로 12% 빠졌습니다. 이 장난치는 거예요. 예, 장난쳐 다시 땡기죠. 팔게 만들고 던지게 만들고 다시 땡기는 거예요.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칩니다. 이게 사실 양아치 무빙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피하라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조해 주시고. 자, 오늘 제 처음 말씀드릴 때 8월장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 제가 갖고 있는 기준 잘 잡고 개별주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9월 달에는 제가 기준 있는 포트 내에서 좀 기대하면서 여전히 시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보신다 고생하셨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